검찰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수사 칼끝이 지금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이제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자, 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로 또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위 취업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점, 또 그만큼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본 건데요. 딸 부부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야권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정치 보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시켜준 분을 저렇게 보복 수사하느냐. 뭐 이런 논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국 대표는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가 시작될 거다 예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 대통령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한 사실을 거론했고, 가족 비리 혐의로 가족을 조사하니 정치 보복이라 항변한다. 아이러니다.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던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나오자 또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제 조만간 검찰이 소환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호진석 대변인,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적폐청산은 옳고 전 정부의 일이니까 지금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 정부의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간다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아들이나 또는 딸이나 사위가 번듯한 회사 임원으로 아무 경력도 없는데 취직을 하게 되고, 그걸 해준 사람은 나중에 어디 공공기관에 장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막 벌어져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글로벌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기준 스탠다드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길어졌느냐? 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늦어졌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검찰이 달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혐의가 다 드러나는데 너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범죄, 비리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자꾸 불거지는데 수사를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2017년에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네.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네. 이거는 의혹이 있으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뭐 누가 될지라도 수사하고 혐의 밝히고 진상 밝혀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정부에 따라, 그리고 그 정부가 속한 그 검찰의 성향에 따라서 이 수사 대상에 따라서 이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뇌물죄 법리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직접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는 그 요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에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뇌물죄가 훨씬 더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용이한데요. 그런데 직접 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공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걸 공직자가 받은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경제 공동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 부부가 받은 뭐 생활비 이런 지원이 뭐 월급 받은 거 이런 게 결국엔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결국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딸이 받은 월급, 그러니까 그 사위가 받았던 월급이 경제 공동체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논리를 검찰이 지금 뭐 펴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하신 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청탁금지법에 맞습니다. 없는 거 맞는데, 그럼 배우자가 받은 것은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우리 법리가 있는 거, 그거는 검찰에서 과연 이만큼까지 엄격하게 제대로 검토를 한 걸까요?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딸의 계좌를 이잡듯이 뒤져서 이런 돈의 출처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보는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품백 수수한 것 그냥 감사의 인사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넘어가는 것. 사실 이런 수사를 두고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경제 공동체 법리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만큼 경제적 공동체가 인정되는 그런 법리가 적용되기 딱 좋은 관계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면 의견이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감옥이 기본 코스가 되겠다, 이런 걱정하는 그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전 정부 일이라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디올백도 그렇게 수사를 했다면 말 안 하지, 이런 의견. 자, 지지율 떨어지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회복하려고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 사람 심각하게 부패한 인물 아닌가? 사유 채용으로 금배치 단 거라는 얘기까지 터질 게 터진 거다, 이런 의견입니다. 교수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시에 그 따님이 그 태국 가서 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대통령 딸이 왜 뭐 이민을 갔을까,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왜 그것도 태국에 갔을까? 결국은 이거 뭐 이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태국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취직이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이 된 그런 혐의가 있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흠이 많을까? 이게 앞으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지금 그 적시되는 것만 해도 이게 흠이거든요. 그 김정숙 여사 그 뭐 패션 문제 때문에 흠도 있었고, 정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으면 본인들은 티끌 하나 없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이제 밝혀지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은 당시에 이거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이거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저 뒤늦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바뀐 겁니다.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경제 문제, 의대 정원, 김여 사건 등등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다 보니까 지금 전선을 돌린 겁니다. 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요건이 하나 있지. 이거 돌려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그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보이는데, 역시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식으로 돌리는 거는 글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문제가 있었으면 3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검찰은 권력의 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당시에는 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3년 뒤에 뒤늦게 이런 방향을 하는 거 보면은 검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찰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검찰을 하이에나에다 비유했는데 교수님은 권력의 개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죽은 권력만 이제 그렇게 수사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역대 검찰이 그렇게 했고, 정권 초에는 이제 납작 엎드려서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다가 정권이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로 이제 돌아서 가지고 그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이게 이제 검찰의 기존 행태였고, 그래서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가장 유능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고, 이번도 이제 수사 시점, 방식, 적용된 혐의 이런 걸로 보면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나 전 정권에 대한 의도된 수사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검찰권 행사가 최소한의 그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를 모두 다 거꾸로 김건희 여사 사건에 적용을 하면 그렇게 만약에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최소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검찰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수사력이나 수사권을 편의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상직 그 전 중진공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이제 그 선대위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직능본부의 부본부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현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 출범 초기에 중기벤처부 장관 그때 이제 신설이 됐는데 후보로도 올랐다가 장관은 되지 못하고 당시에 이제 뭐 재판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공공기관 이사장에 임명이 됐던 건데 임명될 당시에 무슨 이 타이스타젯 이런 거 관련된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이후에 그 논란이 불거진 건데 과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위죠. 지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임명이 약간 이제 특혜성 대가성이 있는 거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출가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딸의 가족과 경제공동체였다라는 걸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수 사건에 있어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당시에 그게 곽상도 봐주기 아니었냐. 오히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제3자 뇌물죄는 이 혐의 입증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상직이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켜 줄 때니 나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주시오라는 청탁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어려우니까 지금 빅전 뇌물죄로 혐의를 두고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 경제공동체 관계를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고 생활비를 줬다가 끊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활비를 계속 줘온 게 아니고 게임 회사를 다녀서 수입이 있었고 한시적으로 수입이 끊겼을 때 지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만 가지고서 경제공동체다 이건 억지 논리죠.